지난 주말에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의 스터디 모임에 잠시 초대를 받아 다녀왔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해주는 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이번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쓰던 중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다 보니 친구들한테 달달한 커피 한 잔씩 사주면서 회사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은 도움이 되겠네 싶었던 부분들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본인이 일에 성과를 냈던 부분이나 뭔가 실패를 해서 배웠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때 스터디 모임에 있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했던 질문이 바로 창의력,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극복했는지, 본인의 창의성이 두드러지는 사례를 제시하라든지,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오면 다들 어려워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다니다 자부하는 친구들도 막상 창의력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창의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본인의 창의성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천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놀라운 행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창의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메디치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적도 있지만, 메디치 효과는 15세기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당시에 부와 명예를 쥐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 당대의 유명한 건축가, 미술가, 학자, 의사, 여러 방면으로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후원해 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메디치 가문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메디치 가문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정원에서, 그 집의 식당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문학에는 전문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에는 잘 몰랐던 사람도, 미술을 잘했지만 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이런 모임에서 서로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영역을 접해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영역이 교차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영역 사이에서 교차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존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새로운 예술작품들을 많이 내놓게 됩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는 전에 없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학과 철학, 건축학과 수학, 과학, 의학, 다양한 분야들이 모이다 보니 전에 없었던 놀라운 결과물이 생겨나게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예술가들, 유명한 예술가였던 라파엘로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학자였던 갈릴레오, 그리고 문학가였던 마키아벨리, 나중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보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는 전에 없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뒤에는 든든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있었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당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원동력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꼽았고, 그 결과로 메디치 효과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다양한 영역이 만나다 보면 그 교차점이 생기고, 그 교차점에서는 새로운 불꽃이 튀며 그 불꽃으로 인해 전에 없었던 놀라운 결과물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그래서 새로운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하고 그 결과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이런 부분의 얘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책에서 나왔던 사례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었던 건물의 예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짐바브웨에 에어컨 시설을 쓰지 않고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빌딩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때 건축가였던 믹 피어스는 본인이 즐겨봤던 흰개미의 생태에서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건축가 믹 피어스는 평상시에 곤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자신이 즐겨보던 흰개미의 집에서 재미있는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흰개미들은 항상 집안의 온도를 한 30도 정도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곰팡이를 피우기 위해서 30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프리카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더울 때는 38도, 밤에 추울 때는 5도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고저차가 심한 기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흰개미들은 집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흰개미 굴의 아래쪽을 파서 시원하고 축축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밤에는 윗부분에 구멍을 파고 아래쪽에 구멍을 막아서 그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했습니다.
닉 피어스는 이 점을 유심히 보다가 그 짐바브웨에 지어질 건물의 실마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도 낮과 밤의 공기 흐름을 다르게 해서 건물을 상시 24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비용은 다른 건물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 놀라운 건물을 만들어냈고요. 그 결과 지금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이스트게이트란 건물은 에어컨을 쓰지 않으면서도 상시 24도 정도의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겪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미국 MBA로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연극 배우이자 영화 배우였던 친구였습니다. 본인의 작품들도 가지고 있고 단역 배우로 나온 적도 있지만 영화의 주연을 맡아서 나오기도 했던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사실 공부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예술적인 소양은 뛰어났지만 수학이나 통계학 쪽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마지막 졸업할 때 보니까 미국의 거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한다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면은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되게 일하고 싶어하는 선망의 직장 중에 하나이고, 복지도 좋지만 배우는 점도 많아서 지원자가 늘 끊이지 않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준비를 많이 했던 친구들도 떨어졌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물어보니 그 친구가 대답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영화나 연극 오디션을 보러 가면 100번을 오디션을 보면은 뽑히는 때는 한 3번 정도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100번을 지원했을 때 97번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오디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니 본인이 떨어진다고 통보를 받아도 그렇게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 라고 해서 더 준비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다음 오디션을 보는 습관이 몸에 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봤던 오디션들에서 합격의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자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면접 때 그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 비즈니스에 지원하고 싶고, B2B 사업은 성공할 때도 많지만 실패할 때도 많고, 제안을 열심히 해도 그런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본인은 이미 97번씩 떨어지는 오디션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력이 낮다. 그래서 내가 떨어진다고 해도 의기소침하거나 다음 일을 그르칠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나는 거기서 더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자신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해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IT 기업과 영화와 연극 사이에는 간극이 꽤 있어 보이지만, 이 친구는 본인만의 교차점으로 잘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친구라서 지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일도 잘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나름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받았던 생각은, 한 영역을 잘하면 다른 영역과의 접점을 찾았을 때 남들이 못 찾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그 점을 활용해서 본인만의 강점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메디치 효과를 실행하는 과정에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여러 영역 사이에 겹쳐지는 교차점, 그 접점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점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집단 안에서 교차점이 발생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2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이에요.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본인만의 강점으로 활용하는, 그러면서 성공을 거두는 유의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인 다양성을 가졌던 부분은 미국에서 만났던 또 다른 친구의 예시도 들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금발머리를 지닌 백인 친구가 있었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는데요. 성격 자체가 쾌활한 점도 있었지만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지만 한국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 친구들도 많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조선업계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조선 회사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고, 그러면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도 한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부분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한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아시아 쪽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저와 같이 밥 먹던 중에 남한과 북한은 어떤 점이 정치적으로 다르냐? 북한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달라졌던 이유는 뭐냐? 지금 미국과 북한이 대립각을 세울 때 한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까지 질문을 하는데 그냥 순전히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점, 관심을 가져서 묻는 점이었었고요. 한편으로 이 친구는 남미 쪽의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음악, 그리고 언어, 주로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저를 만났을 때는 이미 스페인어는 네이티브 스피커급으로 언어를 구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미팅에서도 창의적인 얘기를 많이 냈었고요. 남들이 생각 못했던 점들을 집어내고 그만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네,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창의력이나 창의성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본인의 위대한 생각으로 해결한 경우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인 경우는 본인이 접했던 다양한 영역에서 교차점을 찾아내고 그 교차점에서 남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서 직접 실행해보고 남들이 거두지 못했던 성과를 거두는 아마 그런 이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로 메디치 효과를 언급했었고 그 이야기를 위해서 15세기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메디치 효과를 실현시키는 방법의 두 가지로 하나는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쪽과 또 하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그룹 안에서 메디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점일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본인이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교차점에서 새로운 불꽃을 만들어내고 그 불꽃을 실행하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우리 역시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뭔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을 공부해 볼 수 있고 그 영역과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 추천드리는 점은 외국어 공부를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그런 효과를 꽤 얻게 됩니다. 언어 역시도 각각의 구조와 문화를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장벽이 존재하는데 아마도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표현으로 배우는 법을 익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의 생각을 동시에 세네 문장으로 섞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역시 익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전엔 미처 몰랐던 교차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메디치 효과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방면에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서 다양한 교차점이 생기고 그 교차점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는 다른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운전하면서 말을 하려다 보니 조금 더 두서없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